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너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교독합니다.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대신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에 보면은 종일 97절에 종일 묵상한다. 98절에 항상 나와 함께한다. 99절에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다. 101절에도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103절에도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다. 104절에도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어찌 보면은 대비되는 반대편에 하고 그 전체를 비교해서 하나에 묶어서 1대1로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규례가 더 낫다, 주의 말씀이 더 낫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모든 서성, 모든 거짓말, 모든 악한 생각들 이렇게 나쁜 것하고 대비해서 주의 말씀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류사예라는 이 내용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우리 인류는 장차 가잖아요. 앞으로 지금 시간도 바로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모든 인간들에게 인류가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라는 어떤 이 차원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동등한 시간이라는 선상 앞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시간에서 이탈됐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자연환경이 시간이라는 것에서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앞에 시간 자체가 조금 더 앞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류가 보낸 시간 어느 정도 보냈느냐, 인간이 또 인간을 같이 모든 피조세계가 시간과 더불어서 보낸 시간이 얼마냐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연대라든지 이 인간이 보낸 시간의 어떤 행적하고 기록이 정확하다고 하는 성경에서조차 실제로 정확하게 인간이 시간과 더불어서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창조되어진 이래로 인간이 존재하면서 있었던 시간, 그 연대는 우리가 1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단위를 하더라도 몇 년인지 수만 년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성경에는 6,0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으로. 그것은 아담의 나이가 나타난 것부터, 그것부터 6,000년이에요. 아담의 나이가 나타나기 전에 시대는요, 아담의 나이가 나타난 것은 창세기 5장밖에 안 되는데,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카운터된 것이 아담의 나이라. 그러면 아벨이 출생, 가인의 출생,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남자로서 여자로서 잉태되어지는 그 연대는요, 아벨이 죽을 때까지 첫 사람이 애를 임신해가지고 출생할 때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죽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죽은 거, 이 사건 연대만 해도 이게 수만 년이라 해도 이걸 뭐 누가 뭐 나쁘다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다 하면서 또 다른 데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고, 뭐 1년밖에 안 됐다 그래도 1년이야 뭐 안 될 리야 없겠죠. 적어도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그 기간만 해도 그렇다. 또 그 다음에 3장과 4장 사이, 3장 1절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 요 먹은부터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올 때까지 요 기간도요, 이것도 알 수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있던 내용이 기록된지를 알 수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동물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거기서부터 3장까지 이 기간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한 2장 19절에서 사람이 말을, 언어를 통해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언어를 썼다는 건데, 언어를 쓰기 전에부터 언어를 창세기 2장 19절까지 언어를 쓸 때까지 이 기간도 또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전철해서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이 보낸 시간이라는 것은 수억 년이라도요 다 가능한 어떤 환경이 있다. 수백억 년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는 얼마나 있든지 간에 현재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당장에 내가 앞에 있는 시간에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당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요 누구에게든지 있는 내 한 개인의 시간, 가장 가깝게 밀접한 것은 내 한 사람으로서 걷는 것 같은데 이게 내 한 사람이 아니고 따라오는 사람이란 바로 후손이자 후손. 나로 말미암아 남겨진 후손들, 반드시 내가 걷는 걸음하고 저들이 같이 보조가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평행이동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은 나는 이 땅에 사라지면서 후손이 남는 거 아니에요. 후손이 남으면서 내 걸어가는 걸음이 결국엔 후손들 걸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에 있던 선조들이 걸어갔던 걸음으로 연결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억 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지금 앞에 있는 단축된 시간 앞에 지금 이게 가느냐 안 가느냐고 저울질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죠. 그 내 아들 딸들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같이 동행되어지는데 나는 사라진다. 시간이라는 속에서의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한테는 시간이 적용 안 되는 또 다른 나의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어느 개인인들, 어느 누군들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거 생각 안 하고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재 있는데 내일이 있다. 현재 있는데 내년에 온다. 현재 있는데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즉 지금 있는 나는 지나간 것은 뒤로 놔놓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늘 나는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랍니다. 아이가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은 아이다. 절대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애가 아직 없는데 10년 후에도 내가 애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의 나라는 것은 변함이 있는 거예요. 변함. 즉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변하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변하느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시간조차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시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인류사 이해잖아요. 인류사 이해.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가는 걸음이 분명한 이런 구조가 있다면은 내가 하는 행동 자체에 바른 행동을 해야 될까? 안 그러면 거짓 행동을 해야 될까? 바른 행동을 하기에도 한없이 내가 시간이 모자란데 우리 인간들은 현재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어서 시간과 더불어서 내가 분명히 변화가 있는 이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일을 하는 것보다 거짓된 행동하는 것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우리 읽은 시편 119편 104절 봐봐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가는 개인이 분명하게 내가 한 사람 살아가면서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나로 더불어 같이 산다. 그러면서 나는 먼저 시간에서 제외된다. 시간에서 제외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지금까지 늘 따라왔던 시간이 내가 시간에서 벗어나는 환경이 있어지는 그 환경이에요. 그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때서 내 존재가 말살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뭘 보고 여기에 주의 말씀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근거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이 태초라고 하는 인생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내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존재가 된 거로 되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이 짧은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고 이거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엄청난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기회인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다 틀리죠. 이 짧은 기회를 충실하게 기회를 쓰면서 또 한편은 주의 말씀에는 우리가 시간 자체, 시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를 쪼고 정신없이 막 박차를 가했는데 그 짧은 시간 100년이라는 시간만 보내고 나면은 우리는 원래 우리가 시간 없던 곳에서의 있던 존재, 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시간 속에 구속이 되었다가 다시 시간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그 환경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그러면 이런 존재에 대한 내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위치를 생각할 때 나만 그렇느냐? 나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는데 그 모든 사람이 내가 볼 때의 모든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향해서 모든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간간히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현재는 더 많다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즉 거짓을 하는 사람들, 거짓 행위를 하는 사람들, 내가 현재 있는 모든 인간들이 있는 처신이 똑같은데 누가 뭐 이름이 있어서 어느 국가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직분이 있어서 달라질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어린애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똑같은 것은 태어나고 숨을 거두어 죽으면서 시간 안에 같이 공존해 있다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는데 시간 자체에서 제한받느냐 시간에서 제한받지 않는 환경으로 들어가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알면서 구태여 우리가 거짓말 한다든지 국가사회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있는 어떤 범죄적인 행동을
내 환경하고 다른 사람 환경을 비추어가지고 내 환경을 좀 더 다른 사람 환경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두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일부러 거짓말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기껏 해봐 우리 100년이나 가는 이 짧은 시간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이 기회 동안에 주어진 일만 해도 이게 한정없이 바쁜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정부의 비용이 한없이 막 쏟아 부어버리는 막 땅바닥에 버리는 경찰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그래서 치안을 유지한다 하고 치안을 유지한다 하는 그 경찰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또 더 위에 있는 범죄 막으려는 또 단체가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범죄 전쟁이라는 이 또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비를 국방비를 쏟아내야 되는 치안비 국방비 전체 인간이 다 똑같고 전체 인간 개인의 한 개인이 장래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분명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에 어떤 기회가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다. 어마어마한 기회로 산다. 누가 그 보장하냐? 내한테 무슨 기회가 있다. 내가 사는 조건이 엄청난 어떤 일이 주어지는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누가 보장하냐? 그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특별히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은 주의 말씀이라 되어 있지만 이 주의 말씀이라 하는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경험 안 하고는 이 말 못 쓰는 거죠. 경험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는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분명한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음성으로 음성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음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라. 체험을 했죠.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히 주의 말씀이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체험하라. 주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만 체험해라.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만, 안 그러면 유대인들만 주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다. 나머지는 아무도 없다. 어림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 단지 왜 가능하지 않느냐? 현재 살아오는 연륜, 자기가 여러 살아온 연륜이 얼마나 살든지 간에 내 한 사람의 사는 조건 자체에 철저하게 만드신 분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만드신 분이 내게 이런 환경 주셨다. 요거에 대한 생각을요 한 번도 안 하면은 그 시간들이 굳어지가지고 한 번도 안 한 그것이 굳어져갖고 계속 안 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들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 그러면요 반드시 2번 하게 되고 반드시 3번 하게 되고 그러려면 어떤 환경 속에서 반드시 그가 지금까지 띄엄띄엄 해왔던 그 생각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푹 파묻힐 그 환경이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환경에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나이만 먹고 세월이 보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던 인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인류사를 쳐다봐야지. 인류사 이해를 가지고 무슨 사건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 이 사건은 있고 저 사건이 있까 사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암송해가지고 연대 외우고 장소 외우고 인물 외우고 인물에 어떻게 살아왔다 그런 거 몇 가지 단삼이 기록해놓은 그런 거 책을 보고 외우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을 잘 아는 듯이 쫙 나열하는 그거요. 인류사 이해에 절대 도움 안 돼.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왜 도움이 안 되냐? 내가 걷는 걸음에 한 걸음에 나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은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렇게 애운 것 같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이게 인류사다 하고 했으면요, 내 걷는 걸음에 당장 앞에 있는 사건 앞에서요, 내도 대응을 못할 뿐더러, 왜냐, 시간은 가는데, 앞에 했었던 사건들, 이미 지나간 사건들, 이 사건들, 저 사건들, 저 사건들 막 연결돼가지고 결국 앞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그거 어디 기록한 거, 어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거, 여러 가지 군더더기, 그거 쭉 맞춰갖고, 그야말로 누더기처럼 만들어져가고, 이걸 인류사라 하고 있으면은, 앞에 되어질 일 자체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 예측이 안 되면, 내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측을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환경 속에서 분명하게 한 걸음 내딛는데, 예측되어진 발걸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내 자손들이 그걸 보면서 또 한 발짝 뛰고 또 한 발짝 뛰면서 앞에 걸어간 선조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게 만들어져야 뒤에 있는 후손들이 힘있게 걸어오는 거예요. 힘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자는 거 아니에요. 2012년부터는 그렇게 만들어주자. 2012년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2012년 이후로는 우리 인류는 바로 이런 부분에 철저한 자기 어떤 자성, 자기 어떤 성찰, 이걸 통해서 발걸음을 보다 미래적인 부분에서 당당하게 걸어. 이런 요령을 지금 인류사에서 이야기하는데, 표현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하지만은, 지나간 인류사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통으로, 즉, 변하지 않는 하나의 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언어,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 속에 였잖아요.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적인 걸 볼 적에는 금융이요, 금융. 돈이란 말이야, 돈. 현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대해 신경을 쓰고 돈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돈에 다 얽혀 있는 건데. 그러나 돈이라고, 지금의 돈이라고 하면 당장 앞에도 돈 때문에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당장 앞으로 연결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보느냐, 뒤에부터 비춰봐야지. 뒤에서 내려오는 이 기본적인 통이, 어떤 표준 통이 과연 돈이냐 100년 전에,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수천 년 전, 전체가 똑같이 돈 하면은요, 앞에도 분명히 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돈인데 바로 앞에 순간에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 버리면 이거는 안 맞지. 내가 분명히 거기에다가 잘못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걸어오는 걸음의 기존적인 내용이 뭔지를 안다는 것은요, 내한테도 중요하지만 내 후손들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중요한 내용이죠. 배웠다 안 배웠다, 학교 대학에 강사를 했다, 많이 배우고 대학 교수한다, 더구나 대학도 보통 대학이 아니고 너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데 교수를 한다, 가르친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들 나온 거 보면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경제 하면서 나오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요. 이번 주간에 또 그런 게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또 우리나라에 같으면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이제 그런 개념에 어떤 이념적인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이념적인 부분에서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이랄 때 이념 부분에서 뭐를 지향하는 게 민주당이냐, 공화당은 뭘 지향하는 것이 공화당이냐, 전통적으로 그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바로 이 재정적인 부분에, 시장,
시장 관계나 미국 전체의 시장 관계의 어떤 금융이나 또 자본 문제, 기업가들에 대한 여기에 후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공화당의 어떤 그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트럼프 나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FTA 다시 하겠다 말하는 거 공화당 성격이니까 맞는 거예요. 또 그 나온 뒤로 한국하고 그 관계 우리나라 미군 철수하겠다. 자기들이 이 자본 문제 관계되니까 국방 문제하고 연결하는 그게 그 사람들의 추세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뉴스 딱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제목이 딱 뜨는데 놀란 거는 민주당이 정강을 발표했다.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는 아직 민주당 정강을 수락한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것과 계속 이제 스타디를 하겠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사람이 책임지잖아요. 내가, 정견 발표를 해서 앞으로 나는 어떤 공약을 세우겠다. 공약을 세우고 그것을 지팡이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대통령을 한번 시켜하면 되겠다 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선뜻 표를 던지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잘 알던 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대통령 후보를 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통령 양당 체제거든. 양당 체제로 나오면은 이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은 대통령 선거는 결국 당과 당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강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정강이래요, 정강. 그 당이 이번에 대통령을 낼 때 국민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개인이 못하니까 개인이 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우리 당이 추천한 대통령 후보를 만약에 국민이 뽑아준다면 우리는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정강 정책은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끝까지 집행해야 되는 하나의 분명한 골격이라. 그게 바뀐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의 정강 정책은 아직 분명히 어떤 건 모르지만은 민주당의 정강을 이번 주간 딱 발표했는데 놀란 거에 자막이 나오는데 내가 놀란 거 아니에요. 보호무역주의가 발동을 하는 보호무역 형태로 자기들이 정책을 바꾸겠다, 좀 타치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FTA 분명히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FTA를 이야기했어요. 한국과 FTA란 말은 빠지지만은 FTA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개정했더니 국가 이익보다도 오히려 기업만 이익 주고 자기들은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별로 이익이 없다. 그래서 FTA 다시 손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놀라냐면은 민주당은 원래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국가 자본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본 경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권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노동환경, 노동자의 어떤 임금 문제, 이런 거에 주로 자기들의 어떤 타겟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정강에 대한민국이 깜짝 놀라는 보호무역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같이 미국에 수출해서 많이 의존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이죠. 안 받겠다는 거지. FTA가 있다 하더라도 FTA에 벗어나는 다른 어떤 내용이 있을 적에 되도록이면은 자기들한테 관세를 많이 매기든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어갖고 거기에다가 제재를 가하는 수입을 적게 하겠다. 이게 보호무역이에요. 보호무역. 보호무역은 오히려 공화당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이 이야기해버리니까 멀리서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왜 이럴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경제란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양당에서 동일하게 경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슈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민주당 내에서 돈에 대해서 이번에 그 정강에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요소가 전에 없던 민주당의 색깔을 보이고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미국이 이렇게 쩔쩔매는 지금 경제 문제, 모든 사람이 다 경제를 통달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떤 지금의 모든 사람인데도 이것은 경제를 잘 알아서가 아니고 경제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경제 문제를 걱정해가지고 집중되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주 달통했다, 통달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내딛는다, 안 그러면 두 발자국 내딛는다, 시간 앞에 한 시간 앞에 내가 내딛는다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경제가 저렇게 쩔쩔매는 내용을 볼 때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측이 되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내 혼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국의 브렉시트가 금년에 나타났잖아요. 국민들이 투표를 했어요. 브렉시트 만들자, 브렉시트 하겠다, EU 탈퇴하겠다, 탈퇴한 거예요. 분명히 투표해갖고 영국 국민들이 그 똑똑하다는 민주주의에 어떤 요람체 같은 민주주의에서 선거해서 국민들이 선거해갖고 브렉시트 되었어요. 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3일인가 4일 지났는데 여론이 선거 다시 하자, 국민투표 다시 하자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경제 문제가 얼마나 미국이 지금 어렵게 꼬여 있는지 그 비난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경제 문제는 미국 자체가 혼자서 풀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자기들 정강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내지 않던 그 경제 문제를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슈니, 똑같은 지금 온 국민들이 이 경제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막 벌떼같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나의 그 인류사 전체를 가지고 전체 인류사, 지금 당장에 있는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사의 현재 세계 전체 인구가 어떤 이슈에 막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이 문제 이전에 이걸 보는 것보다 먼저 인류사 전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있는 깜깜한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그 인류사, 그 다음에 또 더 가까이 있는 인류사, 지금에 있는 요 전체적인 인류사를 하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구조가 내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개인에게. 그거를 개인마다 인류사의 과거의 그런 인류사의 흔적을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이런 어떤 요소에 하나의 통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한다면, 혼자 발견 못하면요 스터디 그룹을 해서라도 해야 돼요. 스터디 그룹을 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 한 걸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는 한 걸음보다도 뒤에서부터 받쳐주고 있는 그 긴 그거 인류사의 어떤 통되는 기본되어지는 통, 전혀 변함이 없는 여기서 이 그림에서 인류사 전체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오는 이 인류사의 변함이 없는 어떤 통, 기준통, 어떤 그 기본 흘러오는 거, 그거를 찾으면 이 앞에 걷는 발걸음이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뒤에서 밀어주는 대로 내가 걷는데, 자기는 100년보다 살지 못했지만은 인류사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더 억년이 될 수 있는 그 기간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통을 붙잡는다는 건 살아있는 동안에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라도요, 그런 보물이 없죠. 근데 그걸 찾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찾으러 가는데, 그래, 그거 찾으라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하면, 그게 이상한 언어예요. 수천 년 인간이 살아가지고 100년도 살지 못한 인간들이 연결되어지는데, 이 긴 통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기준, 어떤 통, 기준, 어떤 역사의 어떤 그 기준점,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데, 그거 무슨 이상한 이야기 듣는 듯이 그래야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을 들을 때 벌써 그 사람의 어떤 시간은, 보내온 시간은 새로운 것에, 안 그러면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데에 듣지 못하는 거짓 것을, 거짓 행위, 거짓말, 기만, 술수, 살인, 요런 데만 밝았던, 비춰보면 돼요, 비춰보면.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듣는 데에 뭔지 모르게 개인에게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한번 살펴봐가지고, 나는 이렇게까지 밖에 못났지만은 이것이 더 안정적으로, 내가 더 연장적으로 더 오랫동안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요, 내 자손들에게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나로 얘기하면 연장이 된다는 거지. 자손들 아이가, 자손들이 또 연결해서 또 다음에 자손들이 바른 길을 걷는데,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내가 할애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예요. 비교를 잘 해봐야 돼요. 정리하면서 예화를 좀 들라 그래요. 두 가지 예화를 들라 그러는데 연결이 될란지 모르겠는데, FTA 이야기를 했지만은, 옛날에 우리 그 미국하고 FTA 할 적에 농민들 뭐 뛰두르고 뭐 불사르고 할복자살을 하니 그때 한 사람이 죽었던가 어쨌든 모르겠는데, 할복자살하고 그 반대 시위하느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그 당시의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잘못된 판단으로, 그때는 상황을 알고 한 거 아니잖아. 완전히 분위기 보고, FTA도 모르고, 안다고, 아무리 안다고 해도 FTA가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자기가 바르게 예측을 못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FTA가. 한국하고 특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지금 한국 FTA를 분명히 지목하고 있거든. 민주당은 한국 FTA는 말 안 해도 FTA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FTA를 열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들 긴장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FTA 열은 건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로, 미국하고 직접 1대1로 한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있었겠으면 몰라요. 하여튼 그만큼 우리가, 대한민국이 FTA를 해서 큰 우위의 위치에 분명히 해갖고 조약을 맺었는데,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 FTA 할 때 그렇게 열성적으로 저항을 하던 사람이나, 지금 상주에, 성주, 사드 배치 반대, 결사 반대, 그 사람들이 지금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반대해서 안 되는 내용을 갖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어떤 적의 침공에 의해서 되어지는 무기를 막아보겠다고 국가가 방해를 하는 그 무장을 말이죠. 그 무장을 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하겠다는 그 자체가 절대 바른 발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사 반대를 하거든. 그래서 그거하고 비춰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적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다가 총 한 번 못 쏘고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니까. 상륙작전, 상륙에서 뛰드는데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와서 죽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킨 나라라고 우리는 지금 후손으로서 분명히 덕을 보고 있는데, 나라 지켜서 나라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겠다고 시설을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애국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차에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 어떤 기준이 없는 거 아니야. 주위에서 하자하니까 하고, 이래 하자 저래 하자, 그냥 덩그러서 사람 때만 많고 많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되겠느냐.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은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 기준도 없이 그냥 태풍에 뭐 실려 내려오는 급류에 실려 내려오는 어떻게 떠다니는, 물에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참 자기 한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던, 그래도 조국이라는 이름 가지고 총알을 해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 앞에 정말 면목이 없어. 같은 시대에 살면서 내가 정말 한탄스러워. 그래, 아들, 딸 군대 보낸다고? 군대 보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병력 의무 마쳤다고? 그래하고 뭐 직장 가졌다고? 직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닌데, 이런 비교. 또 하나 더 있어요. 해야 될 내용.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전에, 선거하기 전에요. 대표 시절에, 한나라당 대표인가 어떤 이름이 있을 거야. 그 대표 시절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한 번 하는 게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오길 바란다 하고 내가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자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여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른 나라 어느 나라의 대통령, 여자 총리 이런 거 하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독특한 자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자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어떤 위치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 세계의 대통령 제도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여자들이 맡아야 될 정치적인 영역에 여자가 맡는 대통령 영역이 있고 남자들이 맡는 대통령 영역이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번에 8월 5일날 브라질의 리우에서 올림픽 열리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여자입니다. 노동당 출신이에요. 노동당에 해가지고 노동당은 완전히 뭔지 어느 정도 감이 가잖아요. 투쟁해갖고 국민들한테 표만 잔뜩 받아갖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장부를 조작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거짓말로 회계장부를 썼다는 게. 그래갖고 탄핵을 받았어요. 국민들한테. 대통령 이번에 브라질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회식에 참석 못해요. 참석 안 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이지만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참석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더라고. 뭐냐니까. 대통령이라고 이름이 여자 대통령, 여자 총리, 구라파의 영국에도 이번에 여자 총리, 또 독일도 여자 총리, 여자들이 총리되고 대통령 된다는 것이 앞으로 그는 추세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여자 대통령하고 같이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자들이 정치 현장에서 한다고 해도 여자가 해야 될 영역 자체가 고유하게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분리를 안 했는데 여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통해서 정치 분야에 여자가 맡아야 할 고유한 대통령 영역, 이거를 여자가 맡아야 될 영역을 남자하고 분리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요소에서 대한민국에 여자 대통령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 인류사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인류사를 전체에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적용할 때는 우리는 해석을 해서 우리의 독특한 환경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현재 계속해서 몇 시간째 이야기하지만은 북한에서 현재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만 위로받을 수 있는 북한의 감옥소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참 정치가로서의 남자 여자 중에서는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대해서 끝없이 한없이 동정을 가지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인간적인 정으로 해서요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여자밖에 없어요. 이런 중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 전체의 그런 역사 속에서 기준통으로 넘어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인간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을 놔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중에 내 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명한 응답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